공기 마시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창조주를 믿으세요. 창조주를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창조주를 믿으세요. 맨발 걷기 해봤더니 맨발 걷기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맨발 걷기 해봤더니.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아주 우리가 참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이렇게 멀리까지 우리 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강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자리에 또 귀 쓰시는 종을 이 중동교회에 보내주시고 인근각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건강 기별의 소식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이 나음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영적인 질병까지도 낫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방태환 원장님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병을 낫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귀한 축복의 말씀들을 전파하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의심을 갖는 사람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건강 기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집회가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있는 이 놀라운 기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은혜 받고 나음을 받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태환 원장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사실은 처음 뵀는데 워낙 유튜브에서 강세죠. 오늘 확인해가 67만 팔로워가 생겼고 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방태환 원장님은 보령에서 나음 힐링 센터를 하고 계시는데 선대부터 하셨던 사업이고 지금 본인이 하신 것만 해도 한 18년 정도, 그죠? 한 18년 된다고 그래요.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는 경험도 하고 많은 어떤 이런 기적 같은 일들도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 나 원장님, 저 방태환 원장님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태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써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에서 온 방태환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교회 장로님 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며칠에 걸쳐서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3회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 혈액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건강에 중심이 되는 혈액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그 센터 소개를 잠시 해보면, 저희 힐링 디톡스 라이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힐링 센터는 약 한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운영한 지 한 16년에서 18년 정도 됐고요. 긴 시간 속에서 좀씩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힐링 디톡스 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충남 보령인데 그것도 산속입니다. 공기가 굉장히 좋은 산속이고, 이곳 소나무와 이렇게 어싱장, 이렇게 여기 보시면 황토길로 해서 이곳에 어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건강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짧지만 이렇게 3회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육을, 또 그런 실천을 통해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실천이 일어날 수 있는 확신을 얻기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어떤 길이, 건강에 대한 확신이 앞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몸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뭘까 하다가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혈액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생리학을 공부하고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이 자연치유학을 겸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혈액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우리 몸의 혈액이. 네? 70%. 네. 수분이 70%, 네, 수분이 90%였다가 점점 줄지만, 네. 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혈액이요, 우리 몸 속에? 어느 정도요? 대략 몰라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대략 4리터에서 6리터 정도 있습니다. 4리터에서 6리터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죠? 4리터, 우리 생수병 그 삼다수가 한 2리터 가까이 되죠. 2리터. 그게 한 2개 내지 많으면 2개 반, 3개 이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사고 나서 피를 흘리면 별로 안 좋겠지만 양이 적으니까, 대신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관리하기가 쉽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귀에만 신경세포가 1억 개 가까이 있어요. 네, 눈에만 수억 개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이렇게 우리 뇌에는요, 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뭐로 되어 있죠? 다 뉴런으로 되어 있죠. 뉴런. 이 뉴런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거의 1억 개가 넘어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면 이 뉴런이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사이를 축삭돌기, 수상돌기로 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뇌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사이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 띄어져 있는 공간에서 시냅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1,000조 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감히 우리가 뇌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장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눈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신경세포 하나하나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간편하게, 아주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혈액 관리. 이거는 병명을 모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질병의 개수가 한 1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이상 됩니다. 10,000가지, 12,000개 이상이 돼요. 12,000개. 12,000개 이상이 되는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근데 피를 관리하면, 혈액을 관리하면 굉장히 쉬워진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써 있어요. 네. 저희 센터에 이제 오시면 처음으로 하는 게
현미경을 가지고 혈액을 관찰을 합니다. 검사는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한 방울을 딱 한 방울이면 돼요. 4리터 중에 딱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채집을 해서 유리 슬라이스에 도포를 해서 이제 올려서 현미경으로 저 같은 경우는 400배를 확대시켜봐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현미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이제 위상차까지 지금 위상차 현미경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현미경 사용하다가 사용하는데 여기는 1000배도 볼 수 있고 100배도 볼 수 있어요. 근데 400배가 가장 안정적인 확대 비율이에요. 400배로 봤을 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적어도 혈액이 더럽다, 깨끗하다, 네, 이 정도의 현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고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의 90% 이상이 혈액이 더럽습니다. 암은 암, 당뇨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 혈액은 다 더러워요. 근데 신기하게 그 혈이 깨끗해지잖아요, 혈액이요. 그러면 혈압도 떨어져요. 혈액이 지금 보시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안에 혈액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혈압도 떨어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건강을 얻으려면 좋은 피를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좋은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 네, 내가 솔직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기준이 안 아픈 거잖아요, 그죠? 안 아픈 거, 병에 안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거, 약을 안 먹는 거. 저는 제가 지금 40살인데 제가 12살 이후로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치과 가서 이제 치과 치료할 때 왜 아파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아팠을 때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낫습니다. 사실 제가 2주 프로그램을 이번에 센터에 한 50분 정도 계셨어요. 선교사들 10명까지 해서 2주 동안 아침 저녁 강의 계속 하고 또 상담하고, 한번 상담을 40명 50명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이제 하고, 이제 그리고 어제 끝나고 이제 오늘 온 거예요. 와서 이제 피곤하면 저 같은 경우는 레몬을 먹든지, 네, 피곤하면 소금물을 먹든지. 그래서 어쨌든 피를 깨끗하게 하면 자고 나면 네, 피로가 또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피를 소유해야 좋은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피는 무엇의 흐름이라고 써있죠?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혈액이 병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혈액만 관리하면 된다, 그죠? 네. 근데 혈액을 관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이 양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혈액이 많아버리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혈액은 24시간 주기가 아니라 여러분 10분 주기로, 갑자기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쇼크를 받았어요. 근데 몸속에 혈액 속에 고지혈증,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열받았어요. 갑자기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피가 어떻게 되죠? 막 혈관이 굳고 피가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쇼크를 받으면 쓰러지는 분들 있죠.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혈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도 혈액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짧은 시간에도 혈액은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갑자기 혈액이 안 좋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복식호흡을 해요. 복식호흡을 한 10분 정도만 하셔도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제가 정말 신기한 게 하루 종일 그냥 방에 있었던 분, 우울증 되게 많죠? 우울증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하루 종일 방에 많이 있어요. 그분의 혈액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에게 조심스럽게 권유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산책 좀만 합시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30분 하고 1시간 동안 복식호흡도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혈액을 관찰하는데 깨끗해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면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혈액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혈액은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자, 혈액이 병드는 이유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쁜 어떤 욕을 얻어 먹었다든지, 아니면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이 꼬였다든지,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이제 우리 몸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겠죠. 그럼 혈관은요? 혈관은 쪼여지게 되겠죠. 혈액 압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은 약한 곳이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이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굉장히 빨리 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식도 혈액의 병든 원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필요 이상의 음식을 소화, 처리하느라고 우리 몸은 굉장히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로보다 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과식이다. 과식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최고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몸이 깨끗해질 때 이제 몸이 깨끗해졌다가 나쁜 음식 먹잖아요. 더 해로워요. 그러니까 담배를 매일 조금씩 피는 사람보다 더 해로운 사람은 담배를 한 번에 10가지 피는 사람. 안 피다가요. 고기를 매일 조금씩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고기를 왕창 먹는 사람. 이제 그분들이 흔히 상담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고기 1년에 한 10번밖에 안 먹어요. 근데 한 번 먹을 때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먹어요. 정말 해로운 거예요. 차라리 저는 고기를 10번 먹을 걸 나눠서 한 달 동안 먹으라. 우리 솔직히 이렇게 고기 과식하는 분들을 보면요, 엄청 드십니다. 엄청 드시는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디톡스나 뭔가 녹즙 디톡스, 레몬 디톡스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하시고 나서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음식을 부젓하게 먹었다. 그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고 잘못 관리하면 몸이 더 나빠진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육식, 설탕 섭취, 인스턴트 식품들 굉장히 안 좋고요. 좋지 않은 공기, 늦은 수면, 전자파 등등 혈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혈액을 망가뜨린다, 병들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혈액과 질병의 관계,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연치유를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접목시키면서 할 때 정말 신기한 게 초점을 예전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우리 많이 했잖아요.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간을 치료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위가 안 좋으면 위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치료의 어떤 그 개념 자체가 병든 곳을 회복시킨다, 치료한다 이런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먹어요? 근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제 주변에 100명의 혈압 환자를 봤는데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약을 먹는 건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죠? 치료하는데 30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어요. 20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나중에는 플러스 당연한 신장 질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가서 그 피부가 가려워서 치료받으러 이 피부 치료 받는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맞고 치료 받는데 또 생기고 안 낫습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서 간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몸을 바꿔야 돼요. 몸을 바꾸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가 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혈액의 양, 질병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지금은 건강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아졌어요. 유튜브나 네이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 뭐 물어보면요, 의사 선생님 답을 잘 안 주세요. 네이버 보라고요. 가서 네이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의사보다 더 똑똑한 게 네이버입니다. 그죠? 지식인 아니면 유튜브 다 나옵니다. 모든 질병. 자, 그런데 요즘에는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이제 안 좋으면 손발이 차다 이런 거 다 아시죠?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병에 걸린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 중에 하나가 혈액의 양이었습니다. 혈액의 순환은 되는데도 손발이 찬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혈액이 순환이 잘 돼요. 그런데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혈액순환되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지만 손발이 안 따뜻해져요. 왜 그런지를 찾아보니까 혈액의 양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적혈구와 백혈구 부족과 과다의 현상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혈액의 순환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의 순환이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우리 혈관이 몇 킬로나 되는 줄 아세요? 서울 부산이 400km가 넘죠. 서울 부산을 300번 왔다 갔다 9만 킬로, 12만 킬로가 됩니다. 거의.
우리 몸 혈관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이 혈관 중에 굵은 혈관이 다 어느 근처에 있어요? 심장 근처에 있어요. 폐 근처에 있어요. 폐 동맥, 폐 정맥, 심장 동맥, 심장 정맥은 큽니다. 근데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관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1차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무슨 리 이제 옛날 그죠? 지금은 무슨 로라고 마을 이렇게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길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왜 그럴까요? 길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는 마지막에는 차 한 대만 가도 돼요. 집에는 주차장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말단신경, 말단세포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점점 줄어들다가 머리 모세혈관 끝에 머리 이제 끝에 쪽 상피 쪽에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힐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 혈관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막힌 혈관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손발 차신 분들 이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여기 수 없는 모세혈관에서 어떤 것은 많이 못 가고 막히고 순환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을 계속 하다 보면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뚫리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운동 안 맞나 봐. 운동하면 뭐 여기저기 쑤신다, 그죠? 그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 사용될 때도 아프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뚫렸던 막혔던 곳들이 뚫려지면서 이제 통증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치유입니다. 그리고 어혈이라고 들어보시죠? 어혈, 혈전 이런 거는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뇌 근처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어혈이 잘 된 분들이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뇌 경색이라고 들어보셨죠? 뇌 출혈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하죠. 순환의 문제, 순환. 그리고 특별히 심장에서 펌프해가지고 우리 몸을 돕니다. 그럼 1분 안에 한 바퀴 돌고 오죠. 맥박과 함께. 그러면 분당 이제 이 심장의 압력에 의해서 피가 폐 동맥으로 나갑니다. 폐 동맥으로 나가면 심장 동맥으로 나가면 폐 정맥으로 들어가고 폐 동맥 폐에서 산소를 싣고 또 어디로 와요? 심장으로 와요. 그래서 폐에서는 심장에서는 폐에 갔다가 산소를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 체순환을 하죠. 체순환을 하는데 나갈 때는 팍 나가죠. 나가는데 현대인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나갔다가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안 걸어서. 플랭크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 마차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겼을 때 두 다리를 잃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맥이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운동하는 거 발목 펌핑 운동 들어보시죠? 발목 펌핑 운동 종아리 밑에 종아리를 톡톡톡 때려주면 이 아래까지 내려온 혈액이 다시 올라주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압력 쫙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발과 종아리는 이쪽에서 순환시켜줘요. 이게 약하니까 하지정맥 걸리고 항문에 생기는 거 치질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질이나 이런 게 생기는 분들은 평소 운동을 잘 안 했던 분들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혈액의 기능도 아셔야 돼요. 어떤 혈액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내가 감기에 걸렸다, 항체 문제. 그 다음 내가 면역이 약하다, 백혈구의 문제예요. 내가 순환이 안 된다, 적혈구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피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기에 이제 혈장이라든지 백혈구가 갖고 있는 면역체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백혈구가 뭐 예를 들면 NK 세포라든지 림프구, 과립구 이런 것들 우리가 전문적 용어는 몰라도 최소한 얘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1950년대 이전의 과학자들은요 면역과 암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1970년대 이후부터는 암과 면역은 직접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혈구와 암은 관계가 있다 없다? 네,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연사라고 하는 말 아시죠? 자연사. 장수마을엔 자연사가 있는데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자연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연사가. 자, 그 다음에 혈액이 깨끗한지 나쁜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혈액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생겨납니다. 제가 직접 찍은 관찰한 혈액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혈액을 보시면 혈액이 보통 우리 도너츠 있죠, 도너츠 가운데가 움푹 파이고 동그란 도너츠 그런 느낌처럼 생겨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보면 혈액에 마치 성게처럼 막 뿔이 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언제 이런 혈액이 될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거의 전체가 다 동글동글하지만 피곤한 날은 거기에 몇 개 정도 저렇게 산화된 게 보입니다. 산화된 우리 혈액이 산화되면 혈액 노화가 빠릅니다. 빨리 죽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혈액의 모양에 이상한 형성 이런 것들이 생겨요. 스트레스 많은 분들 아니면 몸이 산성화되면 이런 분들이 이제 모기가 제일 옵니다. 모기가. 그리고 상처가 나면 잘 안 낫습니다. 그리고 병이 빨리 생겨요. 병이 빨리 생겨요. 제가 현미경으로 딱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가 5, 4, 3, 2, 1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혈액이 몸 안에 있을 때 그나마 견디다가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망가지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얼음판입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 그냥 버티다가 어떤 큰 문제, 어떤 큰 막 적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갑자기 암이 되거나 갑자기 뇌 졸중으로 쓰러지거나 그런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혈액들이요. 이런 혈액들은 혈전이 안 생겨도 위험해요. 혈전이 안 생겨도. 그리고 자, 이 혈액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혈액이 모여 있어요. 왜 모일까요? 여러분 혈액이 왜 모일 것 같아요? 네, 끈적거리니까. 혈액을 딱 보면요, 움직이는 게요. 어떤 분들은 끈적끈적하게 보여요. 끈적거리니까 모입니다. 근데 산화되면서 이렇게 끈적 모인 거고요. 네, 그대로 혈액이 혈전이 됐죠. 우리 옛날 동전 엽전 꾸러미 하는 것처럼. 네, 이거는 뭐 약관이 더 심한 분들 많아요. 이런 혈액도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상 지질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혈액 그 한 방울 속에 이런 지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지혈증을 갖고 있어요. 고지혈증. 약물을 먹어서 어떻게 그냥 우리가 견딜지 모르지만 이런 혈액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는다 그러면 반드시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이미 질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병명이 없어도 이런 혈액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데 이쪽은 지방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되려고 가다가 이 지방 때문에 막혀서 제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면 우리 응급 상황이 왔을 때 해결을 못해요.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밀려 있어요. 그럼 생명이 위험하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혈액입니다. 근데 13살 아이의 혈액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너무 이상하게 봤어요. 이 아이가 치킨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그리고 술, 담배 하나도 하지 않지만 아이스크림, 과자, 채소 단 한 번도 먹지 않습니다. 과일도 맛없도 안 먹어요. 과일, 채소 아예 안 먹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유에 시리얼. 아침은 뭐 먹는 도 많은데 점심 대충 학교에서 흰밥에 그냥 고기 반찬, 저녁에는 치킨에 아니면 고기에 떡볶이에요. 그렇게만 2년 넘게 먹었대요. 3년 넘게 먹었대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어렸을 때는 우유 계란만 먹고요. 분유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가 초고도 비만에, 당뇨에, 고혈압에, 비만 거의 6학년인데 몸무게가 78kg가 나왔어요. 키는 뭐 솔직히 크지도 않아요. 160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가 약을 달고 살아요. 감기철이면 누가 감기 걸리면 무조건 걸리고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런 혈액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혈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식하고 났을 때 이거는 제 혈액입니다. 좋은 혈액이에요. 이런 혈액은 거의 100만 불짜리 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힐링센터에 제피라서 그런 게 아니고 힐링센터에 오시면 대부분 우리 지선 이렇게 피 만들어 가셨죠? 네, 이런 피가 만들어집니다. 네, 2주 오셨었는데 네, 이런 피가 만들어져요.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동글동글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혈액 관찰하고요. 일주일 만에 관찰, 마지막 관찰하면 어떤 분은 우세요. 정말 감동입니다.
이거는 진짜 돈 1,000만 원으로 받고 쓰면.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뉴스타트 노래 불렀잖아요. 뭐 햇빛을 쬐이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이런 것들 절제를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창조적인 있으세요, 어싱을 해보세요. 그런 거 하면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한 그 일주일, 2주만 돼도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이번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한 아이가 투석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30 정도 됐는데 투석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냥 데리고 왔어요. 막무가내로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금식도 할 상황이 아니라서 식사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8일, 9일 지나면서 그냥 혈액이 거품이 나잖아요. 단백뇨와 이제 이렇게 생기면 거품이 완전히 이렇게요. 그 혈액 그냥 핏물 혈액이 피 거품물이 엄청 생겼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사라지고 나가기 전에 완전히 깨끗한 소변. 그러면서 너무 큰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처음 경험했다 하면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관찰했더니 너무 깨끗해요. 엄마가 저희가 끝나면 캠파이어를 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보통 5분 정도 하는데 한 20분 이야기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자, 혈액 며칠이면 바뀐다고요? 7일이면 바뀐다고요. 물론 우리가 숨만 잘 쉬어도 혈액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눈에 탁 바뀌려면 분명히 이게 변화를 가지려면 일주일.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일주일을 잘 실천하시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정말 기적처럼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 10,000명 이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아마 전국에서 저만큼 혈액을 관찰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제 데이터에 저장해 놓고 있어요. 자, 일주일 만에 2주 중에 7일을 디톡스를 하셨는데, 딱 7일 만에 제가 관찰한 부분입니다. 네. 당연히 뭐 나쁜 쪽이 이제 먼저요. 그 다음에 좋은 쪽이 나중인데요. 자, 2주 중에 7일 디톡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방간 있었고 고지혈증 약 다 끊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거는 물론 계실 때 약을 끊었던 거는 수치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고혈압도 수치가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유방암, 림프암도 7일 만에 혈액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뭐 크게 안 좋은 건 아니었지만. 자, 그 다음에 혈액에는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화입니다. 여러분, 왜 피가 산화될까요? 욕심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럼 피가 산성화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수기물 있죠. 정수기물,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드시면 pH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죠. 옛날에는 많이 먹어야 돼, 살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옛날에는 가난하고 영양가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때는 계란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좀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영양이 없으니까. 지금 바뀌었죠. 우리는 채식만 해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어요. 어느 자원이 충분하니까. 옛날에는 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물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지 않은 물들 마셨을 때 병에 걸리고 감염이 되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너무 깨끗해서 문제. 사실 항생제도 깨끗한 거거든요. 균을 죽이니까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몸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pH가 보통 우리 혈액의 pH가 정상이 몇일까요? 힌트. 1에서 14가 이제 산도입니다. 산도가 1에서 14까지, 0에서 14까지. 중간 하면 몇이 될까요? 7이 되죠. 약 알칼리 하면 7.4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혈액의 pH가 7.4 이하로 되시는 분들 다 위험하세요. 근데 암 환자의 대부분이 약산성입니다. pH가 중성에서 약 알칼리 이전에 약산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정수기물의 pH를 봤더니 6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정수기물의 pH가 떨어진? 물론 정수기물이 나쁜 물이라고는 좀 그래요. 깨끗한 물이니까 우리가 목마르거나 물이 없으면 마셔도 돼요. 그러나 그 물을 우리가 1년 동안 마셨다? 우리 몸에 미네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정수기물이 한 번 먹어서 나쁜 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pH의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산도가 부족한 물을 드시잖아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피가 엉망진창이 돼요. 자, 이렇게 산화가 돼버립니다. 왼쪽에 보면 혈액이 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과 왼쪽 한 사람입니다. 7일 만에 바뀌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동그랗죠? 저쪽은 피가 있다면 위가 막 점점점 되게 많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피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나마 좋은 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혈색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 느낌으로. 네. 왜냐면 제가 100명을 관찰해 보면 한 명, 뭐 10명도 좋은 피를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네. 그나마 그냥 좀 나은 피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도 좋은 피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과일식하고 오신 분들, 아니면은 며칠 굶고 오신 분들, 아니면 점심 어제 아침 점심 못 드시고 온 분들, 이런 분들 간혹 혈액이 좋아요. 혈액이 좋으신데요? 여쭤봤더니 내가 요즘에 밥도 잘 못 먹었는데, 그런 분들 혈액이 좋으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실험을 올리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은 중성이라고 있을 때, 그죠? 물은 중성, 우리가 pH 7 정도면 중성 있잖아요. 물 중성에다가 우리가 물을 산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약국에 가면 상처 소독 판매하는 게 뭐죠, 이름이? 포비든. 포비든 아시죠? 1,000원짜리 포비든 빨간 약. 그거를 일정 양을 물에 부으면 물의 산도가 떨어집니다. 물에 그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산도의 pH가 뭐 이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냥 약산성을 만들어. 그러면 물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색으로 뜰까요? 당연히 붉은색으로 뜨겠죠. 산성이니까 붉은색으로 띄어요. 그리고 얘를 pH 그 우리 종이에다가 pH 종이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산성으로 띱니다. 그럼 이 물에다가 이 물을 환원시킨다고 하죠. 환원은 다시 원상태를 환원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수학 공식 간단하죠. 화학 공식에서는 당연히 산성화됐으면 알칼리성을 이제 넣어주면 산성이 알칼리로 환원돼요. 근데 만약에 산성인 만큼 알칼리를 넣어주면 그만큼 환원이 됩니다. 그럼 중성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포비드 넣어서 물이 산성화된 이 물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보통 미네랄이 있는 소금,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미네랄이 있는 소금을 딱 넣잖아요. 그럼 이 물이 하얗게 또 바뀌어요. 정말 신기하죠? 분명히 여기에 요소 옥소라는 게 물질, 혹은 포비든이라는 물질, 산성화되는 주 원인의 목재를 들어왔는데 소금을 넣어가지고 환원을 시킨다고. 그러면 물 색깔이 다시 포카리스에스처럼 약간 맑아지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온 음료 색깔이 나요. 나중에 맑아지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넣으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약 알칼리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분에게 짧은 시간이니까 좋은 소금을 하루에 2포 한 6g에서 9g 정도 이제 드시게 섭취하게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몸의 산화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네, 그래서 혈액이 산화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정제염이 아닙니다. 미네랄 소금. 미네랄 충분한 소금을 드시면 혈액의 산화가 100%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화가 되면요, 남들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절대적으로 나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신다. 네, 3리터 마신다. 근데 마시는 그 물에 미네랄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좋아요. 몸이 좀 깨끗해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몸이 또 약해집니다. 지속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미네랄이 있는 물, 네,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 마신 물은 아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비만이고 피가 너무 더러워, 그래서 피를 깨끗해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증류수를 드시든 정수기물 드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물을 선택할 때는 미네랄 충분한 물,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물의 기준이 뭐냐면 미네랄은 많고 되게 까다롭습니다. 깨끗하고 물 분자는 작고 그러면서도 연수면 좋습니다. 잘 넘어가는 물, 이런 물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혈전은 혈액 속 지방을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혈액과 지방 하면요,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써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액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답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뭔가 실천해서 딱 하다 보면요 몸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예전에 저희 그 진도에서 남성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고지혈증에 중성지방, 거기에 고혈압, 당뇨, 신장 안 좋고 한 뭐 8가지 10가지 중에 한 5가지는 약을 먹고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성분들이 유튜브를 저희 보고 이제 실천하신 이분은 남성분인데 저 유튜브를 보고 막 이제 먼저 보신 거죠. 실천하고 있는데 아내분에게까지 밥 이렇게 현미밥 해줘라. 우리 저녁 먹지 말자. 그러니까 아내분이 미쳤냐고. 뭐 이상한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 거 영상 보더니 뭐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엄청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딱 네가 뭐라 하나 마나다 그냥 해볼 거야 해서 혼자 진짜 막 엄청 욕 얻어먹었어도 밥 해먹고 안 하던 밥을 해먹고요. 그리고 저녁 안 먹고 혼자 안 먹고 산책 가고 했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다 정상 수치 10가지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아내분이 저한테 전화로 오셨어요. 원장님 사실 제가 원장님 욕 정말 많이 했는데 남편이 좋아지는 거 보고 제가 직접 욕은 안 했지만 맨날 보면 욕했는데 미안했다고 이제 사과하면서 이제 한번 힐링센터에 본인도 디톡스하러 온다고. 근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 남편분이 무엇을 했냐면 2끼 식사 아침 저녁 저녁을 굶은 거예요. 왜냐면 몸에 이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 약 5가지 6가지 다 끊고 모든 증상 10가지가 다 회복이 됐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렇게 싫어하다가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미밥 2분이 같이 잘 해 드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물론 고기 드시지만 고기 드시면 꼭 숟가루 드셔서 해독하시고 그다음 물을 하루에 2리터 3리터 드시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병이 아니니까. 근데 보통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음식물로부터 공급되는 당질과 지방산을 재료로 해서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열량이 많아졌을 때 중성지방이 생겨요. 고기 안 먹어도 생겨요. 빵 많이 먹어도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나 진짜 고기도 안 먹고 우유 계란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생기지? 네, 열량이 높아지면 활동 안 하거나 간이 안 좋아지거나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 중성지방이 생겨요. 콜레스테롤도 생겨요. 콜레스테롤 이것도 위험해요. 보통 우리가 LDL과 HDL 있죠. 이건 보통 저밀도와 고밀도로 나뉩니다. 근데 어떤 콜레스테롤이 안 좋을까요? 저밀도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밀도가 높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필수 지방산 잘 안 드세요. 아마씨유나 올리브유, 들기름 이런 것보다는 대충 뭐 거의 생선기름, 그다음에 돼지고기 기름 막 거기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지방 안 드시는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간이 있거나 아니죠. 간이 있고 척추동물에 있는 이 동물들은 모두 다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공식적으로 봤을 때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과다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섭취해야 될까요? 스테롤이라는 물질을 섭취하면 그것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리브유 좀 많이 먹어요. 저 올리브유를 많이 먹을 때 하루에 50cc, 30cc.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심장 정말 괜찮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세요. 올리브유에 막 제가 그 스페인 지중해 쪽 보면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냥 스프에도 올리브유를 말아 먹고요. 정말 생선에다 올리브유를 막 구워서 먹어요. 빵에다 올리브유 찍어 우리가 그 꿀 찍어 먹는 것처럼 그냥 올리브가 항상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가든지 다 부어가지고 해 먹어요. 그냥 스프에다 막 같이 먹고요. 토마토 스프에다 올리브유 먹고. 근데 신기하게 이탈리아 사람들 육식 고기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올리브유였어요. 필수 정원에 들어오니까. 근데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그냥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올리브유 드셨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만 키로 이상의 콜레스테롤은 해결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성 지방을 적게 드시고 아니면 안 드시고 식물성 지방 섭취해야 된다. 아시겠죠?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식물성 지방에서 얻게 되면 HDL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LDL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환상적인 200 이하 수치를 그것도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몸이
컨디션 너무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화가 되게 늦어져요. 사람의 몸에 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신장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혈액이 많이 가서 그래요. 신장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노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근데 혈액의 노화도요, 만만치 않아요. 혈액과 혈관의 노화가 빠른 사람들이 나중에 병이 빨리 걸립니다. 지방이 많으면 이런 상태, 아까 보여드렸었지만 이런 상태의 혈액이 지금 내 피 속에 그냥 지방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지방이 많으면 혈액이 끈끈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순환도 안 되고 병이 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식품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양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가 계란 노른자에는 엄청 많이 100mg당 2130mg. 그러니까 그리고 콩은요, 얼마큼 있을까요? 콩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런 거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로 내지 최소한 50 미만 것들. 50 미만. 근데 저쪽 올라가 보세요. 이제 고등어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죠. 네, 쭉 올라와서 장어, 새우, 버터, 계란 노른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과다 시대에서 피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딱 덜어주셔도 건강할 수 있어요. 재작년에 컴파스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 센터에 와서 일주일, 2주일 교육을 받고 가요. 네, 이제 와서 건강하게도 듣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끼리 야, 나는 고기 많이 먹었는데 원장님 네 피부 엄청 뭐라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는 고기 하나도 안 먹으니까 내 피가 최고 깨끗할 거야. 근데 이 아이의 피가 최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다 충격 빠졌어 아이들이. 야, 너 채식하잖아. 근데 왜 네 피가 가장 더럽니? 막 깜짝 놀랐죠. 왜 그랬냐면 이 친구는 하루에 계란을 2개씩 매일 먹었어요. 알고 봤더니 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이 탑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란과 콜레스테롤 보면요, 하루 콜레스테롤 허용치가 보통 300mg인데 계란 하나에 200에서 250 하면 돼요. 그럼 계란 하나 먹으면 이미 끝, 그죠? 그럼 다른 콜레스테롤 섭취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좋은 피 한번 보시고 눈을 정화시켜 보세요. 네, 이 피가 진짜 좋은 피입니다. 네, 이런 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유지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있던 병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피가 죄송합니다. 이런 피가 이렇게까지 바뀌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방이 저렇게 깨끗해지는 데는 한 달 정도, 지방이 꽉 차는 한 달 이상 필요합니다. 피가 뭉친 혈액이 떨어지는 건요, 일주일 만에 다 떨어져요. 지방이 빠지려면 시간이 많아요. 근데 금식을 하잖아요. 일주일 금식하잖아요. 2주 만에도 저렇게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일주일에 안 먹잖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포도당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당분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 거기 녹말 전분이든 설탕이든 탄수화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고, 열량을 만들었죠. 탄수화물은 보통 1g당 4칼로리 만들어요. 4칼로리. 단백질도 4칼로리. 근데 지방질은 9칼로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는 이유가 양을 적게 먹어도 칼로리는 충분하니까. 근데 그게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 아까 그 더러운 혈액이요. 그런데 사람이 금식을 하죠. 디톡스를 하죠. 그러면 포도당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을 갖다 쓸까요? 지방을 녹여 쓰기 시작해요.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한 게요, 열량을 포도당으로 안 쓰고 지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찾으니까 계속 금식하면 배고프니까 또 나중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태워지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이 가장 빨리 타려면 줄기세포가 스스로 위기를 느껴야 돼요. 야, 내 몸에 밥이 안 들어와. 큰일 났다. 뭐 담게 넣어주겠지. 하루가 지나도 5일이 3일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한 4일째 5일째부터는 자기들이 회의를 하겠죠.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방을 다 뜯어 먹자. 지방, 왜냐면 급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방세포가 타면서 우리 몸에, 자, 이런 피가, 네, 이런 지방들을 우리 몸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한 끗 차이에요. 건강 관리하는 게 정말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절대 뭐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나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그런 희망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바뀔 수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요. 피가 깨끗해질 수 있고 세포가 바뀔 수 있고 이렇게 그 더러운 지방들이 없어질 수 있고 그럼 일어나는 결과들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본인이 느끼잖아요. 느끼면 이게 컨디션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컨디션 우리가 그 좋은 컨디션을 얻기 위해서 안 되니까 커피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우고 그죠? 술도 마시고 뭔가 그런 것을 뭔가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막 마약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얻기를 원해. 근데 진정한 건강에서 얻어줘야 돼. 그러려면 피가 깨끗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제가 여러분들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저도 의학을 공부했어요. 거의 10년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의학, 영양학, 생리학을 공부했는데 보통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화학부터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혈액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혈액이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설입니다. 이게 벌써 옛날부터 정설이 됐어요. 정설이 18세기, 19세기에도 그렇고 그게 정설로 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의 역사를 보면 골수 조혈설이 정설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장 조혈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학은 통합이에요. 뭔가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의학입니다. 예를 들면 간이 안 좋으면 간을 치료해야 되고 폐가 안 좋으면 폐를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치 수학적 공식에 의한 것처럼 여기에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있고 몸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식과 너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닭이 이제 칼륨이 있어야 단단한 알을 낳는데 칼륨이 없어도 단단한 알을 낳는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닭이 칼륨을 안 먹었을 때 다른 것들이 칼륨 역할을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공식을 벗어난 것들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그 장조혈설과 골수조혈설의 팽팽한 어떤 그 논쟁 끝에 결국 현대의학은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골수조혈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물의 중요성이 사람들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대부분 소장에서 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이 이야기를 제가 의료인들 앞에서 하면 욕합니다. 골수조혈설. 근데 제가 안 배운 게 아니고 저도 이미 옛날에는 그런 강의를 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가 제가 모리사 게이츠 박사의 그 혈구 장조혈설을 공부하고 나서 저도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적혈구라고 하는 혈구요, 이제 몸을 순환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체내 염증이 있을 때, 노폐물이 있을 때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장조혈설을 조금 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이제 저기 그림에 오른쪽 있죠? 오른쪽에 그 분홍빛 그게 우리 장의 육모돌기입니다. 육모돌기인데 이 장 안에 소장 안에 그 돌기들이 다 있어요. 그냥 확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막 씹어가지고 위에서 안미주처럼 만들어가지고 십이장에 내려가지고 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그 장에 음식물이 거기를 덮어버려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영양학 공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영양으로 바뀐다. 그렇죠? 포도당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그게 간에 저장되고 근육에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된다. 이렇게 보통 소화 공부를 했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무슨 변화가 있냐면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내 피가 되는 거야. 그죠? 네. 그쵸? 없는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혈액과 영양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거는 직접적인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찍은 거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걸 확대를 쫙 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확대 안 하고 보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보여요. 그냥 이렇게 내시경 보면 반듯해 보이는데 이거를 확대 쫙 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의료에서 그 숙변 없다고 믿어요. 숙변 그죠? 근데 저는 숙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런 돌기 속에 있어요. 내시경 우리 보통 관장 다 하고 내시경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숙변이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일주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변은 분명히 다 뺐는데 그 내시경 검사 2만 개 나와. 제가 말레이시아 예전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헬리센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견학을 다니고, 근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제 거기는 의사 선생님 관장을 해주더라고요, 장청소를. 근데 보통 우리는 여러분 인터넷 장청소 뭐 이렇게 치면은 이만한 통 하나에다가 레몬 넣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소금이나. 딱 1리터짜리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한 말 10리터짜리 15리터짜리 큰 통을 놓고 저게 내 몸에 다 들어간다고. 이제 저는 그냥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경험을 해보려고 일본 오키나와나 중국 다 다녀보면서,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5박 6일을 했는데 가는데 거기서 그걸 해주는 거. 근데 그 사진, 장 사진을 보면서 해주는데요. 와, 정말 놀라운 게 숙변이 있어요.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안 보이는데 나중에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숙변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장내에서 숙변이 쏟아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건강이 달라집니다. 재밌는 게요, 우리 몸에서 적혈구라고 하는 얘네 피 있죠. 이 적혈구에는 모체가 있어요. 저도 엄마가 있고 여러분 다 엄마가 있었죠? 엄마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없는 분 말고 엄마 없었던 분. 어디서 뭐 아래서나 헛것에도 아니고, 그죠? 뭐 그냥 뚝 떨어지면 없죠. 다 엄마가 다 있었죠. 그 우리 엄마의 몸을 모체라고 하죠. 모체. 나는 엄마 몸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았어요? 피 아닙니다. 절대 피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엄마의 몸에서 나의 몸에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습니다. 물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으면 좀 이상한 말인데, 엄마가 피 한 방울 주진 않았어요. 그냥 탯줄을 통해서 피가 통했을 것 같으면 엄마가 A형이면 저도 A형이게요. 물론 저희 엄마는 A형이고 저도 A형이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마는 O형, 아이는 AB형, 뭐 이렇게. 엄마는 B형, 아이는 O형 있습니다. 피가 안 섞입니다. 하지만 영양이 들어와요. 영양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영양을 받아먹고 성장을 하죠. 뇌가 형성이 되고 심장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적혈구도 엄마가 있어요. 놀라운 게요, 처음 들어보시죠? 적혈구에도 모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모체가 어디에서만 발견되냐면요, 뼈가 아닙니다. 골수 절대 아니에요. 장에서 발견해요. 장에서만. 뭐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생리학 공부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충격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암이나 불치병도 회복될 수 있다. 그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 불치의 병은 없다, 불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 장이 육모 조직에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음식물을 재료로 내가 공장을 소장해서 시켜봤더니 혈육이 매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육이. 이걸 좀 더 학설적으로 보면 1946년대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장조율, 낙타 소화 과정, 일본의 치시미키 후 오교수도 장조혈설 이렇게 해서 장조혈설은 이미 사이드에서 무슨 약간 사이비처럼 이렇게 한쪽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식물을 모내라는 건데, 여러분 음식을 씹어 먹으면 음식이 이제 위장에서 죽이 되잖아요. 그것이 저기 아까 돌기세포죠. 돌기세포에 딱 붙어버리면 적혈구에 모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피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혈액을 이제 음식에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 네, 좀 더. 끝으로 제가 지금 29분인데 딱 한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혈액을 그럼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 키워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꿀금식 정말 좋습니다. 제가 녹즙, 레몬, 소금, 프로폴 다 하지만 메인이 꿀로 한 금식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힘들지 않다. 금식을 하면 막 사람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금식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꿀 하잖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꿀은 소화액이 안 만들어집니다. 인슐린도 안 나요, 심지어.
얼마나 좋아요. 위에서 흡수가 되니까.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꿀 금식 하다 보면. 저도 일주일 금식 여러 번 해봤어요. 꿀을 많이 먹으면서 했지만 근데 별로 안 힘들어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염증을 어떻게 할까요?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톡스 할 때 진짜 중요한 거 꿀하고 소금, 당분과 염분 꼭 먹자. 보통 병원에 가면 생리식염수 있죠. 포도당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을 가장 빠르게 바꾸고 싶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끼 식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힘듭니다. 그냥 뭐 힘들 수도 있겠죠. 안 먹는 유혹 자체가 힘들 수 있겠지만 뭔가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간만 피하면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가령 일주일에서 열흘 한 달 두 끼 식사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병 거의 낫습니다. 진짜 자연 치유가 돼요. 자연 치유가. 그냥 자연 치유가 돼요. 두 끼 식사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 두 끼 식사도 좀 힘들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두 끼 식사가 꼭 무조건 방법만은 아니지만 정말 빨라요.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 치유할 때 내가 약 안 먹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은 게 한 끼 저녁 한 끼만 안 먹어도 약을 끊을 수 있는 그 끊어도 내 몸에 정상 수치가 나오니까. 혈압 환자분들 있죠. 약 끊으면 혈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금식하거나 두 끼 식사하면서 혈압약을 조심스럽게 끊어보면 한 3일 만에 끊을 수 있고요. 금식하면 하루 만에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다고요. 내가 약을 먹었을 때보다 혈압이 더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미채식 정말 중요한데 그냥 현미채식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현미 먹는데 난 소용이 없어, 나 전혀 몸에 변화가 없어 하는 분들 안 씹어 드셔요. 현미를 안 씹어 드시잖아요. 그러면 현미의 식이섬유질은 우리 몸에 그 분해 요소가 적다 보니까 소화율이 원래 현미가 낮거든요. 거기다 안 씹어 먹으면 현미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현미를 안 씹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채식을 하는데 몸이 보통 건강한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 근데 몸이 약한 분들은 과일과 야채를 같이 섞어 먹잖아요. 몸이 굉장히 빠르게 산성화됩니다. 몸이 썩어요.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가급적인 국이나 찌개 등을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채식을 한다고 하면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처음에는 한 3개월, 보통 채식을 하면 어떤 채식을 하든지 간에 한 6개월 미만은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 게 어떤 채식을 해도 여러분 6개월까지는 다 좋아요. 고기 안 먹죠. 술, 담배 안 하죠. 커피 안 마시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뀌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어떤 부분의 패턴이 곡식 중심. 곡식을 꼭꼭 씹어 먹되 그냥 곡식이 아니라 통곡식. 모든 곡식 중에 밀가루는 채로 치지 않은 그 통밀. 그 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흰쌀 안 먹으면 잡곡밥을 먹어요. 근데 잡곡밥을 다 깎아낸 거면 소용이 없어요. 다 똑같이. 그 다음에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소금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네, 소금 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 소금 강의 정말 많이 했지만 소금은 됩니다. 근데 그 짜게 먹어도 되는 게 나트륨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소금과 나트륨은 달라요. 네. 나트륨만 있는 정제염은 99. 몇 %가 다 나트륨이죠. 정제소금 말고 소금이 포함된 거. 천일염도 나트륨은 아닙니다. 근데 천일염도 사실은 나트륨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 구운 소금이나 미네랄 소금도 좀 찾아서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지 않는다. 식사할 때 절대 물 마시지 마세요. 식사 후에도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것을 절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채식하는 분들 대부분 생채소 이만큼씩 먹어요. 생채소는 적게. 효소 섭취는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효소는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져요. 그 때문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양만 먹거나 한 번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드시면 돼요. 우리 화식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생거 아예 안 먹으면 안 되고요. 생거는 오이, 당근, 무, 생채마 이런 것들 곁들여서 매일 먹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어떤 분들은 밥은 이만큼 드시고 생것은 뭐 이만큼 드시고 있어요. 사실 염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그래서 절대 이게 진짜 안 맞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게 어디에 맞냐면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미국은 아줌마가 되면 엉덩이랑 몸이 커지잖아요, 체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채소를 이만큼 먹어도 좋은 거고요. 아시겠죠? 야, 내가 만약에 체중이 100kg 이상 나간다, 150kg 나간다. 그러면 정말 이 생채소를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동양인들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이 육식동물보다는 길지만 초식동물보다는 짧아요. 때문에 곡식을 먹어야 돼요.
반대로 소가 곡식 먹으면 안 되겠죠. 가스가 만들어져요. 소가 곡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광우병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에 맞게끔 섭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간식, 과식, 야식 피한다. 저녁 식사는 간단히 한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꼭 몸이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몸 체중 1kg당 30mg 드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50kg 나간다. 1.5리터. 이 기본 양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몸을 좀 내 몸에 염증이 있어. 그럼 기본 양 플러스 배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 제가 오늘 갑자기 감기 걸렸어요. 감기 세균이 감염돼서 그럼 저는 1.5리터가 아니라 오늘은 3리터를 마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물이다. 세균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물이다. 제가 코로나 생겼을 때 저희 센터는 항상 꽉 찼었어요. 코로나 있을 때도. 오히려 코로나 지나고 나서 더러우셨지만, 근데 코로나 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게요, 물 하루에 3리터 마시게 하기. 안 걸립니다, 진짜. 전 코로나 안 걸렸어요, 한 번도요. 어떤 분은 3번, 4번 걸린 분도 있는데 저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때 특히. 그리고 저희 집에 우리 딸 둘, 아들 하나, 와이프 4명 다 코로나 걸려 있는데 그 가운데 살았지만 안 걸렸어요. 뭐 많이 마셔서요? 물을 많이 마셨어요. 물 정말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레몬물을 마시든 꿀물을 마시든 프로폴리스를 마시든 소금을 마시든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어싱하기. 네. 근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정말 좋습니다. 어싱 정말 좋고요. 나중에 제가 또 어싱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좋은 호흡하기. 보시면 횡격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폐가 사실 숨을 쉬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알아야 될 것 중에, 폐로 숨을 호흡하는 분들 절대 안 좋아요. 우리가 복부로 호흡을 하셔야 돼요. 폐는 호흡하는 곳이 아니라 산소를 들여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폐 용적률은 물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넣어주면 폐 용적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된다. 그리고 폐 활량을 늘릴 수 있어야 되겠죠. 폐 활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복식 호흡한다. 운동을 한다. 숨이 차도 운동하는 거 있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시면 숨이 차죠. 일정한 그 거리를 달리기를 똑같이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숨이 안 찹니다. 맞죠? 그래서 산을 똑같은 100m를 매일 올라가면 그 거리가 더 이상 숨이 안 차. 그러면 내 폐가 이미 커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피가 더 깨끗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이 되셨나요? 좀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는 되시겠죠? 꼭 실천하셔서 모두 다 건강을 소유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내 몸을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레몬을 저녁에 담궈 놔서 드시면 괜찮아요. 그때는 올리브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매일 한 20ml 정도 드시면 한 2주면 많이 회복될 수 있어요. 위가 약한 사람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레몬의 그 산이 위를 스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다치면은 산이 많은 것 하면 잘 안 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때는 올리브유를 발라주면 되게 잘 낫거든요. 위도 마찬가지로 위 상처가 있으면 올리브유로 먼저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나 숯으로 치료해 주고 레몬 드시면 좋아요. 네.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이고 콜드 프레싱이라고 해서 냉압착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올리브유도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올리브유를 왜 어떤 거 드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냉압착. 네,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유를 과열시켜서 짠 게 아니고 저온으로 짠 올리브유. 네, 그런 거 산도가 적은 거. 보통 산도가 그 0.14, 0.7 이상 아래 떨어진 거 드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기회와 또 좋은 의식의 변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답게 지은 우리 인간이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병들고 아프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몸에 심어주신 육체의 법칙, 건강의 법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